범죄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범죄인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하여튼 범죄에 관한 전문가. 이제 전문가죠. 예. 한국 범죄정보학회 회장 이종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도소를 4번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과 사범은 아니야. 사방에 오래 사신 건 아니고 내가 이 범죄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4군데를 가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왜 범죄자가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해갖고 박사학위 땄습니다. 그거 연구하다가 범죄자 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아요, 좀. 근데 제가 범죄자가 왜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답을 얻었습니까? 예,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순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고자가 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이죠. 네. 맹자가 성선설이고 네. 고자는 이 살아가면서 이제 된다 이건데 근데 네. 이 그 성선설, 성악설 다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범죄자더라.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은 범죄자와 전과자 차이가 뭐냐?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전과자는 재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거. 운이 없는. 네, 걸려서 전과자가 된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인데.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안 걸리는데 운이 나쁘면 걸리더라. 쉽게 말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운이 좋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할 걸 다 했는데 그렇죠. 운이 가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더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교도소 담장 일을 그냥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그런 위험들에 많이 노출되죠. 네. 하지만 뭐 욕심 안 부리고 살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한 자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자는 하늘이 벌을 벌을 내린다. 준다. 네. 명심보감이 있죠. 그게 맞더라는 거죠. 또 자연의 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 그 한국의 주요 정치 테러 사건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근대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정치 테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주요 국면마다 꼭 테러가 등장을 해요. 맞아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테러 사건 하나 저질러서 누군가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면 내가 될 수가 이득을 있으니까.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이름으로 뭐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한 사람만 가주면 또 뭐 큰 정치 세력이 득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테러 사건이 많았죠. 이런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테러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도 대단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그 남북 관계가 이제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테러죠. 1968년도 김신조 일당이 와가지고 먹다로 하시오. 테러 유형으로 보는 민족 갈등에 의한 하나의 테러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 대 국가를 봤을 때는 그 국가 테러가 되겠지만 하나의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본다 그러면 하나의 테러로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민족 내 테러. 그 특수부대원 뭐 김신조 일당의 31명이 네. 그냥 청와대 인근까지 들어와서 네. 1.2 사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김신조라든가 또 팔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큰 인원을 갖다가 참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한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 여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 이것이 그 사회의 하나의 흐름을 바꿔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 테러라는 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다. 1946년에, 45년에 송진우라고 피살이 됐고, 1947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암살이 됐고, 그 다음에 또 1949년에 김구 선생이 암살이 됐습니다. 1945년부터 정부 수립 기간까지 엄청난 좌우익 또 국내의 정치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많은 암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쭉
연결이 오다가 급기야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암살되는 총리되는 그런 살인 그것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김구 선생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73년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때 이 테러를 안 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가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79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그렇죠. 굉장한 변화를 겪었죠.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예. 정치인 한 명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오히려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을 차원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우리도 아침에 똑똑히 봤습니다. 2024년 1월 2일 날 가덕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67살 된 사람한테 칼로 목을 찔리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그 찔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습 과정. 야, 저게 국가범죄구나, 정부범죄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지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한국에서 테러의 그 종류라든가 원인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통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 테러로 규정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암살 사건, 살인 사건, 뭐 이렇게 살인 미수 사건 이런 걸로 분류돼 있지 또는 뭐 폭행 이렇게 돼 있지 이게 테러라고 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는 테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죠.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테러는 테러로 규정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후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정치인들이 테러로 숨지고 또 제거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 근대사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된다는데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후보 암살 미수 또 납치 사건 네. 이런 것들은 근대사에서 유명한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 김대중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예, 여러 번 넘기셨죠. 이재명 대통령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은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실용 위주 정책을 폈어요.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한 것 같다 많이 목도를 했고 또 그랬었는데 진짜 뭐 이런 말씀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열적으로 일을 하시죠. 참 대단한 분이시고 그리고 본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국력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민주당 대통령 출신이지만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하나로 힘을 뭉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시던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치우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들은 마음이 넓으신, 그 자리에 가면 마음이 넓어지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조금도 안 보이시고 그게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것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분은 정치적으로는 다 이뤘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후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떤 업적을 이룩할 것인가, 이거 하고 조금 이제 좁은 의미에서 또 하나를 한다면은 후임 대통령이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두 가지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후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요 언론에 나오기로 뭐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삼았다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설마 사람 잡아요. 근데 그게 가장 유력한 그러지 않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본인이 아니면 더 하고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 민주당 쪽하고 저쪽 그 보수 쪽하고 이 차이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 후임자를 가능한 이 후세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저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대통령직이 했을까? 후세에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했을까? 나는 그 여인천하라고 옛날에 있었죠. 꼭 난 처음에 이 당선될 때부터 여인천하의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난정이하고 김건희하고 딱 이 매치가 되고, 윤은영이하고 윤석열하고 서로 매치가 되고 이렇게 됐더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시 그게 라이벌 되살아났다고 하나? 뭐 데자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좀 이해는 안 하지. 이거는 음. 지금 시대에 그런 거를 꿈꿨다는 거는 어떤 정신세계인지가 궁금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공부를 또 나름대로 할 만큼 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윤석열이 그래도 구술을 해서 뭐 공사가 됐지만 조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직사회에서 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험 한 번 잘 본 것이 평생을 좌지우지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OBC, OAC, 육군대학교 뭐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나 이 사법고 시험은 딱 붙고 나면 자격시험 한번 붙은 것이 평생을 가버리니까, 평생을 술 먹고 다녀도 그걸 갖다가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앞날을 보장을 해주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무원사에서도 재충전하는 교육, 이거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한 번 면허증이 평생 면허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공부만 잘하고 생활적으로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등 많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리고 공부만 잘하니까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너가 잘한다. 너가 잘하니까 내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딱 됐어요. 정치인이 돼갖고 이제 어떤 줄을 잡든 돈을 쓰든 뭐 국민들을 갖다 현혹시키든 어떻게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온갖 이 자기 자리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 그 중에서 야당 정치인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제거를 해버리고 나면은, 이 자기 밑에 똑같은 부류에서 누가 나와도 초록이 동색인 사람은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후임 대통령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 테러의 하나의 태생의 원인이 아닌가.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데 또 그쪽은 그러지도 않았나 하는 게, 한동안은 뭐 사설해도 좋다 그러고 원래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였던 사람한테. 원래 애증의 관계는요, 부부의 관계가 헤어지고 나면은 원수지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혼하면 그러니까 안 좋게 이혼을 하면 아마 애증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더라도 저놈만은 안 돼 하는 것이 똑같고. 그리고 또 제일 부인이 굉장히 미워했대잖아요. 남자분들이 너무 부인한테 약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부인 말이 다 옳은 줄 알아. 김건희가 한번 묘하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이 항시 맞습니다.
여기 지금보다 우리 박사님 사모님은 믿어도 돼요. 진짜. 제가 이거는 인정합니다. 정말 너무 저도 내부 생활을 좀 편하게 원합니다. 아니 정말 그거는 저는 너무 부인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농담 아닌데. 근데 보니까 그 윤석열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가정적인 개인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게 원인이 뭐겠어요. 김건희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김건희가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윤석열 갖다 개잡듯이 그냥 닭두리 했다고 그래요. 저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부산복합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다 듣는데 전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전화 와가지고 막 지금 안 올라오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정치인의 야당 정치인 탄압 있잖아요. 이건 테러로 이어지는 것이 그 직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욕망이랄까. 그게 항시 이 머리끝 떠나질 않을 겁니다. 네. 오독 정치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임자하고 후임자 정치는 항시 반대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쭉 보면 알겠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나온 것이 노태우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백당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3당 합당에 대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근데 두 명을 감옥에 보내버리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용서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참, 이해하기 힘든 인간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엄청 또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작업이 있었고, 또 적폐청산 끝나고 나서 또 윤석열 오니까 또 온갖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북한에서 도망오는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걸 돌려보냈다고 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정보원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본인이 튀고 싶은 마음. 내가 뭘 했다 하는 업적을 남기고 싶고 후임자. 그리고 후임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나를 보살펴 줄 사람.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의 이 절대적인 정적. 이건 없애야 되겠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치 테러가 아니었겠냐. 국가에 의한 정치 테러.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억압에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거꾸로 총을 쏜 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또 암살. 그건 암살은 아니고 살인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냐 했을 때 정치 테러는 하여튼 없어져야 됩니다. 정치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치사를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를 봐서 알겠지만은 생각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로 발생을 하거든요. 선거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시화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정체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정치 테러, 무엇보다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없어야 된다. 이 정치인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야당 총재,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은 그건 대한민국이 반이 지지하는 그러한 대표를 갖다가 테러로 인해서 제거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정치 테러, 이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정치 테러를 규정하면서 다른 거하고 병합을 시켜서 문제가 될 수는 미국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으로 때려버려야 된다. 지금 한국에는 정치 테러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보호 대상이 정부와 자치단체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있어가지고, 꼭 정치인 테러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당시에 발생한
그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선진화가 된 데서는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력 정치인들은 삶 자체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러에. 늘 불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심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일단 오신 분인데 밉던 곱든 그분을 보호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꼭 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반대당보다는 조금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혹자는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사회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테러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소 테러를 옹호하는 듯한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로 엄히 금지하고 있고, 대테러 기본법, 네. 테러 방지법 등등의 이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고, 국제조약도, 국제법도 유엔의 이제 법률 체계, 국제법,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이런 조약들 체계까지 테러를 반대하고 평화적인 이제 외교적 대화에 의한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서 테러가 없고 범죄를 몰아내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테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또 정치사에서 굵직굵직한 테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를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정치 테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